제가 10년 전에 09학번으로 여기 성대 땅을 밟았는데 지금 2019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연사라고 해서 초대를 받으니까 조금 마음이 이상하네요. 오늘 과연 성공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그래도 조금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. 어떤 권위도 투영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편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제가 집에서 찾은 어릴 때 추억인데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. 그때 당시에 뭐 만화라든지 그런 유치한 것들 아이들이 그리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좋아했던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. 네, 제가 5학년 2학기 때부터 눈이 나빠졌기 때문에 현재는 귀로 그리고 손으로 글을 읽고 세상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진을 일단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인간극장 찍자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. 네. 그런데 그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선택하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이거든요. 만약 성공을 목표 수립과 달성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가 생각하는 부분 간단하게 종이 접기를 통해서 아주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종이 한 장 인생이라고 했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주어진 것이라고 할 거고요. 오른쪽을 선택하는 영역이라고 할게요. 이 둘을 구분 짓는 기준은요, 우리의 의지예요. 즉, 우리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은 주어진 영역이고요. 우리의 의지로 조금이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할 여지가 있는 것은 선택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왼쪽을 주어진 것,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명사 위주로 한번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이 주어졌는가 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한번 간단하게 써보세요. 조금 극단적이긴 해도 인생은 결국에는 주어진 것과 선택하는 것으로 나뉘지 않나요?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주어진 것이든 선택하는 것이든에 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감정적 반응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종이 접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요게 지금 적으셨다면 종이를 뒤집으셔서 이제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 접으세요. 그렇게 잘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. DATE, 데이트인데 삶과 여러분은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계십니까?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. 또 이 삶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모두 플러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. 나는 주어지는 것에 참 감사하다. T. 그리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기대되고 확신한다.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낙관주의자라고 해요. 반대로 모두 다 마이너스를 보이는 사람은 어떨까요?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 내가 우울하고 원망스럽다. 그렇게 느끼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불안하고 걱정된다.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, 모두 마이너스를 느끼는 사람들은 저는 비관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? 저는요, 회색 동자예요. 이 두 군데 아무 데도 속하지 않습니다.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이에요. 낙관주의자가 좋을까요? 비관주의자가 좋을까요?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, 교과서적으로 생각했을 때 낙관주의자인 게 좋겠습니다. 근데 삶이요,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어졌고 또 어떤 사람은 덜 주어졌습니다. 그래서 만약 이 강의에서 저한테 어떻게 낙관주의자로 사는
사는 겁니까?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면 전 드릴 말씀이 없어요. 왜냐하면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. 그렇다고 또 비관론자로 살 수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만 손해예요. 행복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좋지가 않아요. 그럼 뭐냐? 현실주의자는 저는 기호로 말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딱 중간 지점인 회색 동자라고 생각합니다. 즉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우울과 감사 사이에 위치하는 것, 딱 이 부분에 위치하는 것을 저는 수용이라고 부를 거고요. 수용. 주어지는 것에서 좋든 싫든 수용을 하고 또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기대하는 것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노력하는 사람이, 즉 수용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현실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유학을 가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두 신조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헬조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금수저였어요. 그런데 우리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공평하게 주어진 게 하나 있어요.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. 시간. 왜 우리가 불안을 느낄까요?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통제 밖의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요. 즉 다시 말하면 현상이 우리의 통제 안에 들어오면 불안이 덜해집니다. 그래서 막연하게 불안을 느끼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왜 내가 불안을 느낄까를 5번 질문을 하세요. 이건 모기업에서도 대기업 중에서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불안을 느낄까? 예를 들면 내가 직업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. 왜 내가 불안을 느끼지? 두 번째 왜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. 너무 요구하는 스펙이 높다. 그럼 왜 내가 그 스펙 때문에 두려워하지?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. 뭐 이렇게 5번 정도는 왜를 써서 종이에 구체적으로 내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써야 합니다.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포모도로 테크닉 지금 설명해 드릴 거를 쓰면 되는데 25분을 타이머를 맞춰요. 25분을 마치고 그 25분 동안은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웠던 그 태스크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5분 동안 쉽니다.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25분 집중하는 게 적어 보여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. 그래서 25분 집중하고 5분 쉬세요. 그러면 25 플러스 5가 해서 30이 되겠죠. 그게 하나의 포모도로입니다. 그래서 1, 2, 3, 4 포모도로까지 하세요. 그러면 2시간이 돼요. 이걸 하나의 세트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세트를 끝나면 한 20분 정도 쉴 수 있습니다. 이 세트를 하루에 한 2개 정도 하면 4시간이 되죠. 4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포모도로로 노력을 한다면 막연했던 불안은 여러분들 통제 안에 들어가고 사실 그 바랬던 목표는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이거는 진짜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를 찾아오세요. 하고 제가 두 번째 파트 미국 대학원 이야기 좀 해볼게요. 저는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임용고사라고 하죠. 임용고사를 볼까 하다가 갑자기 미국행을 택한 이유가 제가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.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었어요. 딱 그게 단순해요. 뭐냐면 저는 원래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어요. 아까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시각장애라는 것이 그저 주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시각장애라는 것에 감사는 못합니다. 오히려 우울과 원망에 더 가깝죠. 근데 우울과 원망하면은 제가 억울한 거거든요. 시간 낭비가 정서적으로 더 고립이 되고. 그래서 제가 그 중간인 수용을 선택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컴퓨터를 되게 좋아하긴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시각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가능성을 따졌던 것 같아요. 참 그때 보면은 제가 비관론자에 더 가까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교육학이 제일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린 마음에 교육학을 선택을 했어요. 근데 저에게는 계속 미련이 남습니다. 저는 컴퓨터공학을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어떤 복지재단에서 어학연수를 잠깐 한 4주 정도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UCLA로 그때 어학연수를 잠깐 갔는데
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만약에 제 장애에 정말 불안을 느끼고 그 우울해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아마 지원조차 안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냥 수용하고 노력을 했거든요. 그랬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로 온 것 같습니다.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고 제가 대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저는 대학원에서 그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컴퓨터를 할까? 제가 귀로 듣고 그리고 이 점자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. 저 코딩을 제 연구에서 3가지 부분에 접목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방법론적으로 접목하고 있고요. 제가 그러니까 연구를 함에 있어서 코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요. 두 번째는 코딩을 직접 가르치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러고 그 세 번째는 코딩이라는 것을 가지고 개발도 합니다.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세 번째로는 제가 혹시나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. 그 유학을 준비하기 전에 1단계 부분은 저는 재점검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유학을 가는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, 그리고 내가 그리고 있는 그 대학원의 모습이 무엇인지, 미국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국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좀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? 이것은 뭐냐면 유학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. 가서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요.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비 유학생으로 갔지만 또 터키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하다가 중간에 갔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. 그리고 또 다른 제 친구들도 있는데 많이들 중간에 갔어요. 사실은 많이 힘들거든요. 그래서 본인에 대한 좀 확실한 의지가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비용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. 만약에 결정을 했으면 진짜 가겠다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. 정말 일반적인 것들이지만 이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고 고민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영어 점수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. 어느 대학원을 가든 토플이라든지 GRE라든지 GMAT, MAT 이런 것이 그 학교 그리고 전공별로 있어요. 몇 점 이상이다.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고요. 그 다음에는 SOP라고 Statement of Purpose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가 합쳐진 그런 SOP를 잘 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많이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력서라고 했는데 사실 커리큘럼 비리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학 생활을 했고 혹은 대학원 생활을 했고 그 어떤 뭐 퍼블리케이션이 있으면 어떤 퍼블리케이션을 했는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추천서를 여러분들 출신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추천서를 써실 수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. 왜냐면 가서 그냥 추천서 써주세요 이러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. 교수님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준비한 상태에서 교수님들한테 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. 그리고 컨택인데 교수님들한테 추천서까지 받고 뭐 이랬다고 해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전공에서 사람을 안 뽑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.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원의 전공에 그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메일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지원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컨택을 하는 게 정말 또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대학원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미국 가기 전에 이 2가지만은 꼭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. 대학원에 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기 쓰기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APA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뭐 글쓰기가 그렇게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지 관리 프로그램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툴이라고 해서 APA 스타일로 이렇게 참고 문헌 같은 거를 잘 정렬해주고 스타일을 잘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.
그 프로그램들을 잘 알아가면 추후에 유학을 가서 논문을 쓴다든지 텀페이퍼를 쓸 때 아주 편리하고요. 그 두 번째는 통계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 사실 연구라고 했을 때는 정말 다양한 방법론이 있어요. 근데 크게 나눠서는 사실 양적 연구, 질적 연구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. 크게는. 그래서 양적 연구를 좋든 싫든 여러분들 코스웍에서는 거의 들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 통계 프로그램 뭐 SPSS라든지 스테타라든지 뭐 SAS라든지 요즘은 R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의 좀 사용 방법을 조금이라도 익혀가면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제 이메일 주소만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. 그냥 제 주형에다가 PSU Penn State University 하고 .edu예요. 그러니까 JOOYOUNG 하고 골뱅이하고 psu.edu고 혹시나 제가 뭐 도움 드릴 게 있으면은 제가 뭐 코딩 아니면 교육학 전반적인 학습과학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